지금부터 우리요 명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명제는 되게 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명제,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에요. 자, 명제는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문장 얘기해 볼게요. 김쌤 선생님은, 나야, 김쌤 선생님은 남자이다 라고 선생님이 문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 문장은 명제다, 명제다 아니다. 손들게 할 거예요. 자, 김쌤은 남자 선생님이다. 명제다. 명제가 아니다. 손 안 들었지? 뭐 같아요? 명제다. 예.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거짓인 명제도 명제다라는 거야. 가끔 잠깐만, 전 거짓이잖아? 틀렸잖아? 틀렸으니까 명제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주 힘든 케이스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단, 거짓인 명제도 명제이다. 단, 거짓인 명제도 명제이다. 단, 거짓인 명제도 명제이다. 라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1차적인 문제는요. 야, 이 문장이 명제야 명제가 아니야 이런 거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학생들은 명제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명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핵심 개념은 명제가 아니고요. 조건이라는 개념이에요. 선생님이 항상 이 파트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1단원의 제목은 집합의 연산이야. 그래서 연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단원의 제목은 명제와 조건이에요. 대등관계지. 명제만큼 모두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조건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솔직히 조건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조건을 모르면 명제도 모르게 돼버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춘다? 지금부터 훨씬 어려운 조건을 잘 공부하는 데 초점을 맞춰볼 겁니다. 자, 그러면 명제와 조건의 차이는 뭔지 이제 하나하나 밟아갈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해 보자면요. 아니다. 요 얘기부터 해보자. 자, 그리고요. 조건이라는 녀석은요. 용어가 여러 개야. 똑같은 말인데 약간씩 다른 표현으로 쓰는데 사실은 전부 조건이야. 그런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 조건 명제라는 말을 수학에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 명제 까놓고 말하면 뭐다? 조건이다요. 자, 그리고 어떤 표현도 있냐면 명제 함수다라는 용어도 사용해요. 명제 함수도 까놓고 보면 뭐다? 조건이다요. 그러면 저 세 개의 용어 중에서 시험에 출제된 건 어느 용어겠어? 명제함수가 출제가 된 거예요. 왜? 조건에 조자도 안 붙이니까 이렇게 명제함수 이러면 애들은 뭔 줄 알아? 명제를 찾고 있는 거예요. 비극의 시작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제함수도 조건이다라는 것을 조금 정리해 놓도록 하자. 자, 어쨌든 우리요 조건의 뜻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x의 값이 확정되면 명제는 아니지만 그때야 비로소 명제 구실을 하는 것. 이게 조건의 뜻이야. 근데 솔직히 얘기해볼까? 뭔지 알겠니? 모르겠니? 잘 모르겠어. 뭔 소리야? 이렇지.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페이지. 자, 이 페이지에 보면 진리집합이라는 게 나와. 엄청 중요한 개념이야. 자, 진리집합 한번 읽어볼까? 시작! 진리집합. 조건을 참으로 하는 모임 전체. 뭔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니? 모르겠지. 문제가 뭐냐면 조건이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 뭔지 모르는 것을 참으로 하는 모임 전체 이렇게 나오니까 모르는 것에 이제 개념이 더해지니까 그것도 알아 몰라? 몰라요. 모든 문제의 발단은 학생들이 조건이 뭔지 모른다는 데서 시작을 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조건이 뭔지요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수학이 있어. 이 수학에서요 조건의 영역은 얼만큼이냐면 이만큼은 전부 조건 관련이고요. 요만큼만이 순수한 명제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조건이라는 녀석 안에는요
함수도 들어있고 방정식도 들어있고 부등식도 들어있고 도형도 들어있고 기타 등등의 잡다한 무지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근데 봐. 그래 우리 함수도 배웠지. 부등식도 배웠지. 방정식도 배웠지. 도형 문제도 배웠지. 잠깐만. 내가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것들은 전부 여기 다 들어있는데. 맞죠? 중학교 때 배웠던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요. 명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건과 관련된 파트야. 그러면 이 조건과 관련된 파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함수. 함수 문제 풀 때 우리 야 x값 구해봐 y값 구해봐 이런 거 본 적 있지. 방정식 야 x값 구해봐. 부등식 x의 범위 구해봐. 도형 야 도형에서 요 변의 길이는 몇인지 구해봐. 모두 다 뭔가 미지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지. 미지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 유형은 전부 다 두 개의 영역 중에서 조건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x의 제곱은 1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맞습니까? 이 2차 방정식의 x 자리에 선생님이 1이라는 숫자를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안 해? 하지. 어머! 참이 됐네. 참이 됐네요. 그런데 x라는 자리에 선생님이 2라는 숫자를 대입했어. 2의 제곱은 1.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얘는 거짓이 됐네요. 즉 뭐냐면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얘가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었어. 그런데 x의 값이 비로소 딱 이렇게 확정이 되는 순간 참이네? 이렇게 확정이 되는 순간 거짓이네 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지.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명제처럼 돼버리는 순간이지. 볼까요? x의 값이 확정되면 명제는 분명 아니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명제 구실을 해서 참이다 거짓이다를 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조건이라고 한다. 즉 뭐냐면 이렇게 뭔가 구하는 거 있죠? 구해야 되는 건 전부 다 조건인 거야. 거기에 적당한 게 들어가면 잘 구했어 참이야. 엉뚱하게 잘못된 거 보면 거짓인데 이렇게 판단이 왔다 갔다 돼버리는 거. 이게 조건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뭘 구하시오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명제는 뭘 구하라고 요구해 안 해? 안 해요. 김쌤 선생님은 남자이다. 거짓이? 명제구나. 일 뿐이지. 거기에서 김쌤은 1일까 2일까 이런 거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거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 녀석 조건 부등식입니다. 1차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이에요. 자, 조건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 우리 수학 상에서 배웠지. 자, 조건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의 구분 기준은 뭐야? x값이 모든 실수값일 땐 절대 부등식. 그리고 x값의 범위가 이렇게 한정돼서 제한되어 있을 땐 조건 부등식이다 라고 얘기했죠. x자리에 1 대입하면 거짓이 되네. 그런데 이 똑같은 식의 x자리에 2 대입하면 참이 되네. 이처럼 x값에 따라서 참도 됐다, 거짓도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식을 뭐라고 부른다? 조건이라고 부른다.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요 이제 이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건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집합도요 훨씬 해석하기 쉬울 거예요. 자, 진리집합은 조건을 참으로 하는 모임 전체. 내가 조건을 배웠지만 선생님 여전히 좀 기분이 찝찝하고 더러워요. 이런 느낌 있지? 그래서 얘 간단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전체 집합을 정수의 집합이라고 할 때 x의 제곱은 1에서 요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 풀면 된다요. 어머, 풀었더니 답이 1하고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왔어. 이랬을 때 집합기호 안에 그래 1과 마이너스 1을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것. 즉 답을 내서요 집합으로 표시한 것. 이게 진리집합이야.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지? 그래서 우리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이꼴 해놓고 답을 집합으로 표시한 것. 답을 집합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답을 집합으로 표시한 것. 그래서 어때? 막 있는 척하면서 진리집합이란 조건을 참으로 하는 모임 전체야. 이러면 되게 짜증나지. 야 그냥 답 구해가지고 집합기호 붙여놓으면 돼. 이게 편하지. 맞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요. 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정이라는 말 두 가지 용도로 배웠지. 수학상에서 맨 처음에 배웠던 부정은 뭐였어? 정할 수 없을 만큼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부정도 있었고, 또 부정 어떤 의미도 있어? 아니다. 여집합, 부정은 여집합, 여집합은 부정. 이런 것도 있었죠. 즉 아니다라는 말을 나타내는 부정도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은 아니다의 부정일까?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의 부정일까? 아니다의 부정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부터 명제나 조건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뭐 인간이면 동물이다. 뭐 이런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걸 따지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다라는 명제도 있지만 아니다라는 명제도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문장을 보면 야 P가 아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될 거고, 우리는 이 P가 아니다를요 P의 부정이라고 하며 기호로는 물결무늬에다가 P를 붙일 건데, 이 물결무늬 P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물결무늬는요 not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P가 아니다를 not-P라고 줄여서 읽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기해보자. 크다가 아니다. 무슨 말이야? 크다가 아니다라는 말은 작거나 같다. 네. 자, 여기에서 보통 크다가 아니야, 크다를 부정해봐 라고 하면 어머, 큰 게 아니면 작은가요? 이러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부정은 반대말이 아니다요. 부정의 순수한 개념은 반대말이 아닌 여집합이다. 그래서 우리는 크다를 따지고 싶을 때, 크다의 부정을 얘기하고 싶으면요, 크다가 살고 있는 동네로 가봐야 돼. 야, 크다가 살고 있는 동네 어떤 애들이 살고 있어? 크다, 같다, 작다 이런 애들이 살고 있어. 어머, 그럼 크다가 아니다는 여집합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색칠하면 되겠네. 아, 크다를 부정하면 같거나 작다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음수가 아닌이라는 수학적 표현 나오면 음수가 아니면 양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음수, 영, 양수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음수가 아니면 영 혹은 양수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부정은 철저하게 반대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정은 뭐다? 여집합.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다. 자, P이면 Q이다. 예, 우리가 명제를 배우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되게 많이 공부할 거예요. 지금부터 인간이면 동물이다, 참이명제 뭐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근데 수학자들은요, 연필심을 아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길잖아, 줄여서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해서요, P이면 Q이다 라는 상태를 이렇게 화살표 하나로 줄여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우리는요, 뭐뭐이면이라는 요 앞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정부, 그리고 뭐뭐이다 라는 뒷부분을 결론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즉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런 명제 구조를 띠게 되는데, 그런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 인간이면 동물이다, 참인 명제. 인간이면 공기청정기다, 거짓인 명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일 때 간단히 어떻게 줄여서 표현할까? 라고 해서 나온 게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어머 얘가 참이네? 이렇게 두 줄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다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는 명제는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었는데 거짓이야 라고 짝대기 하나를 긋는 경우도 있고, 교재에 따라서는 참이 아니야 라는 의미에서 두 개에다가 긋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럼 화살표 이렇게 가겠네요. 그런데 Q이면 P이다, 역방향도 참이래요. 그러면 화살표 이쪽으로도 하나 더 붙여줍니다. 자, 근데 우리 이런 기호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지. 선생님이 이런 기호 뭐라고 불러? 항상 동시관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만 해당돼. 인간이면 인간이다. 거꾸로 가도 인간이면 인간이다네. 아, 앞뒤에 있는 P하고 Q는 형태는 좀 달라 보일지 몰라도 수학적인 내용으로는 사실 같은 놈이다, 다른 놈이다?
같은 놈이다를 나타낼 때 우리는 동시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그 아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 명제라는 파트는요 항상 누구랑 붙어 다니냐면 집합이라는 애랑 붙어 다녀요. 왜? 집합을 배우고 명제를 배우고 우리는 앞으로 문제를 풀 때요 집합을 명제로 명제를 집합으로 왔다리 갔다리 자유자재로 호환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 호환성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요 요 녀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 이거 배웠는데 무슨 법칙이야? 드모르강 법칙. 자, 드모르강 법칙은 여집합을 이렇게 모두 다 적용해서 만들어지지. 불러볼까? 시작.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아랫줄은 시작.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실 얘하고 얘는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A 자리에 P가 들어갔고 B 자리에 Q가 들어갔고 합집합은 O와 O와는 합집합. 같은 표현이구나. 여집합은 부정은 여집합. 그 여집합이 앞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하나씩 적용했으면 이 낫도 하나씩 적용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로 바뀐다. 시작. 락 P and 락 Q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했으면 얘는 되게 잘하겠다. 얘는 뭐가 되겠어? 시작. 락 P, O와 락 Q로 바뀐다. 사실 요 두 개의 내용은 개념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명제적으로 표현이 됐느냐, 집합적으로 표현이 됐느냐의 차이일 뿐이다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제예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뭐 배웠어? 와, 저 문장은 명제다. 명제가 아닌 조건이다. 이런 걸 배웠어.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얘 명제예요. 얘 명제가 아니에요. 두 개의 차이는 뭐야? 문장을 딱 봤는데 확실한 참! 명제. 확실한 거짓! 명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명제가 아닌 조건. 맞아?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2단계에서 뭘 배워야 돼? 명제가 주어졌을 때 이게 참인 명제냐 거짓인 명제냐를 또 판정하는 문제 유형도 나오겠지. 자, 그걸 판정하는 방법에는요 고등수학에서 이렇게 3개를 다룹니다. 자, 이 3개 중에서 사실 세 번째는 옛날에 명제 파트가 중학교 시절에 있었을 때는 1, 2번은 순수한 고등학교 영역이고요. 3번은 중학교 때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됐어요. 즉 3번이 제일 쉬운 거야. 그냥 3번은 본능적으로 보자마자 참이네, 거짓인데? 이런 게 좀 보여.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쉬운 거부터 들어가도록 하자. 자, 3번 논리적 관계에 의해서 참거짓을 따지는 녀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가 하나 나와 있죠. A랑 B랑 같으면 AC는 BC와 같다. 이런 명제가 나와 있어요. 이 명제는 참인 명제입니까? 거짓인 명제입니까? 참인 명제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얘가 참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논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논리의 개념의 제목은 등식의 성질이에요. 등식의 성질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참이 되는 거야. 자, 우리 등식의 성질 한번 외워볼까? 시작! 등식에서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사용된 등식의 성질은 뭔데? 등식에서는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등식에서는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에서는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냥 이런 식으로 보면 참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중학교 수준의 유치한 명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고등학교 수준의 명제를 좀 공부해야겠죠. 자, 고등학교 수준의 명제에서 우선 첫 번째 배우는 개념은요 진리집합의 사이즈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간이면 동물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 이거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참인 명제지. 인간 동물 맞아요. 예, 참인 명제예요. 자, 그러면 이 참인 명제는 사실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위에 있는 거는 명제지. 인간이면 동물이다. 명제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명제의 참 거짓을 진리, 집합, 집합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라고 나타냈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가정부에 진리집합을 만들어 왔대. 만들면 어떻게 돼? 집합인간 이렇게 되는 거지. 결론부에 진리집합도 만들어 왔대요. 그럼 어떻게 돼? 집합동물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 두 집합의 사이즈를 비교해 봤더니 인간이라는 집합이 동물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가정에서 결론으로 확대되고 있지. 그림을 보면 가정에서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러면서 그림이 가정이면 결론이다 라고 확대되고 있지. 확대 해석은 무조건 참이에요. 명제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는 참. 반면에 거꾸로 축소는 그럼 뭐가 되겠어? 거짓이 되는 거예요.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 그래서 명제는 되게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머 가정이 요만큼을 갖고 있는데 결론이 이만큼으로 풀어놨네? 참인 거예요. 가정이 이만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쪼그라들면 거짓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줄에 적어 놓습니다. 확대 해석은 항상 참이다. 확대 해석은 항상 참이다. 확대 해석은 항상 참이다. 라고 첫 번째 줄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확대 해석은 항상 참이다.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집합과 명제의 호환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젖꼭지, 화살로, 콕, 찌르기 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얘를요 이렇게 젖으로 보는 거지. 젖이 이렇게 있으면 화살이 이렇게 항상 찔러 들어가지. 젖에서 화살이 뽕뽕 하고 발사되면 안 된다예요. 이거는 뭐야? 집합이지. 이건 뭐야? 명제지. 집합과 명제는요 이런 관계가 있다야. 엄밀히 말하면 뭐야?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명제에서는 참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참의 방향성이 이렇게 찌르는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즉, 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될 땐 항상 명제에서는 요 방향성으로 참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란 얘기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해놔야 돼?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 헷갈리지 않겠지?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곤란해.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개념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단례 증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단례 증명.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증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하나 드릴게요. 이게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 여러분 손들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백조는 흰새이다 라는 명제가 나와 있어요. 자, 참이다 거짓이다 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조는 흰새이다. 참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 거짓이다. 예, 3명. 자, 여기 미리 공부한 학생들. 예, 거짓인 이유는 왜 그래? 저 멀리 수업 마실 때 다른 색깔 백조 다른 검은 백조도 검은 백조 어디 살아? 남인가? 남미사람? 예. 자,
너희들 발레 공연에서 블랙스완 이런 제목이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아? 발레 영화에서 블랙스완 나와서 시꺼먼 옷 입고서는 막 춤추는 애 있잖아. 되게 슬픈 거예요. 한국에 사는 백조는 모두 다 흰새야. 그래서 우리는 어머 백조 흰색이잖아. 그래 백조는 흰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한국에 있으면 14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은 이 맞은편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영국에 까만 백조 몇 마리 산대. 블랙스완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돼버려요. 되겠습니까? 예. 그 블랙스완이 바로 뭐의 역할을 하냐면 발레의 역할을 하거든. 즉 발레를 선생님이 되게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참인데? 이러고 참이라고 했는데 답지를 봤더니 거짓이다 나와 있어. 왜 거짓이야? 이러고 봤더니 이 명제의 발레는 이러고 막 걔가 설명을 해놓은 거야.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이만큼의 얘가 있어서 내가 이만큼을 검토했는데 얘는 분명 참이었어. 근데 이 블랙스완, 이 백조, 찌질한 백조 몇 마리처럼 여기 발레가 몇 개밖에 없었던 거야. 100만 가지의 참이 있는데 딱 3개의 발레가 있었어. 그럼 나는 대부분 이것만 눈에 보이니까 이 명제 아무리 해봐도 계속 참만 나오네. 참인 명제야 이랬는데 답지 출제자가 요걸 찾아내가지고 발레가 있잖아.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야. 이래버리는 경우들을 앞으로 여러분은 고2 이제 막 그 미적분 파트 넘어가고 이러면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욕을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찾으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요. 많이 풀면서 그 발레들을 계속 외우는 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되게 찾기 힘든 발레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발레 증명을 개인적으로는 되게 싫어해요. 왜? 블랙스완을 모르면 14시간 우리가 영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난 가봤어? 가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못 봤어? 영국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만 백조는 본 적이 없어. 이때 듣기만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치사한 발레들이 존재해서 발레 증명은 되게 위험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고 쓰지 않을 수만 있다면 쓰지 않고 싶어하는 증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발레 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여기까지 적어 놓으셨습니까? 윗줄에 적어야 돼. 자,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적었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물이면 인간이다 이런 명제가 나왔어. 진리집합 입장에서 보면 동물은 이만한데 인간은 요만하니까 어머 축소 해석되고 있네? 요거 거짓이야. 우리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그런데 출제자가 말하는 거야. 야, 이 명제가 거짓인 이유를 밝혀. 그 얘기는 발레를 들란 얘기예요. 그러면 발레는 뭔데?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얘가 발레야. 그런 발레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명제는 거짓인 거야. 그럼 생각해봐. 동물 중에서 인간은 아닌 동물 찾아봐. 뭐 있어? 강아지. 강아지. 그럼 강아지가 발레가 되는 거예요. 어머, 강아지는 분명 동물은 만족해요. 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아요. 강아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적어 놓습니다. 발레를 들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인다. 발레를 들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인다. 발레를 들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인다요. 자, 그래서 어떤 출제자가 문제를 낸 거야. 야, 여기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 이 명제가 거짓이 되는 이유를 빗금 쳐봐 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에 빗금 쳐야 돼? 이 부분에 빗금 쳐야 돼요.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이 부분이죠? 네. 무슨 영역 되겠습니까? 발레의 영역이 되고 이 발레의 영역이 존재하면 이 명제는 거짓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적어 놓습니다. 축소 해석은 항상 거짓이다. 축소 해석은 항상 거짓이다. 축소 해석은 항상 거짓이다. 두 번째 줄에 적습니다. 발레는 위험한 증명 방법이다. 발레는
위험한 증명 방법이다. 세 번째 줄에 적습니다. 달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달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되게 슬픈 경우지? 그거 못 찾아서 이제 틀리는 거야. 그 문제는. 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페이지 발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집합의 연산 다 풀어오시고요. 밀려있는 숙제